목포 시내버스가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현대적으로 변신을 시도하며 우리나라 도자 중심지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남을 비롯해 광주와 전북 지역 가뭄 대응에 필요한 특별 교부세를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지 26일 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측에 연료를 공급하는 목포 도시가스에 23억 원의 가스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영하권의 날씨 속에 출근길, 등굣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새벽 5시 첫 배차부터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멈춰선 건 태원 유진이 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대금을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했기 때문. 7월부터 체납된 금액만 23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이 재개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임시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자꾸 이러면은 서민들만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회사 측에도 조금 양보하시고. 이제 그 출근을 8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가 넘어가는 게 무조건 첫 차가 8시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은 지난 10월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목포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었던 파업 사태와 달리 연료비 미납 사태는 태원 유진 측이 감당해야 할 내부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들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경영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좀 그때랑 또 논조가 좀 틀립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버스 회사가 가스비를 내겠다는 확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연료를 공급하겠다는데 버스 회사 측은 추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파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던 태원 유진 사측이 한겨울 시민 불편을 의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혀 없는 책임 편성에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막막하네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인건비 지급이 없었던 지난 파업 때와 달리 이번 버스 운행 중단은 버스 운수 노동자 임금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버스 운행이 안 돼 수입은 없고 연료비 납부, 노동자 임금 등 쓸 돈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태원 유진은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버스 공영제 도입 검토에 착수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버스 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6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막바지에 이른 버스 준공영제 연구 용역의 결과와 향후 도출된 버스 공영제 용역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와 함께 목포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가뭄 대응에 필요한 특별 교부세를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의 저수지 준설과 확장, 관정 개발에 쓸 76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비롯해 동북댐 상류 관정 개발 등 광주에 40억 원, 전북 36억 원 등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농장 간 수평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겨울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겨울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환성 AI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15일 장흥의 유경오리 농장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농장 19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고 검출됐다 하면 100% 고병환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철 110여일 동안 11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발생 건수도 많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가금 농장이 몰려있는 영암에서 최근 산란계와 육계 농장에서도 AI 항원 검출이 잇따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건이 발생되어 사처분, 렌더링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실시하였고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 농장 간 수평 감염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 AI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순천만에서 이어지는 영산강과 서해안 주변에 집중돼 있는데 철새 이동 경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매일 도내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도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방역 수준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장 70% 이상이 과거 AI 발생이 없던 곳입니다. 과거에 발생되지 않는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방역도 약간 그 타성에 젖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전라남도는 철새 유입이 더 많아지는 내년 1월까지 AI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의 고병원성 AI 가운데 40% 이상이 전남에 집중돼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효석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전남에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금년도 AI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어서 특히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5일 장흥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이후에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19개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바이러스는 그 병원성이 강해서 폐사가 지금 80%에 이르고 있고 오염도도 예년 대비 6배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발생 원인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주된 원인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AI라는 것은 이제 겨울 철새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인데요.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농장 간의 어떤 수평적인 전파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인위적인 전파를 갖다 차단하는데 저희가 어떤 최대한 방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은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곧바로 직간접적으로 농장으로 유입해오는 그런 현상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농장 중심의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다고 했어요. 근데 농가들 입장에서 좀 반발 우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금 농장 농장주들께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불가피하게 방역 수칙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살처분 보상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깎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농가의 우리 재산을 지키고 결국 농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파가 찾아오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남도의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유례 없는 AI 바이러스가 지금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라든가 우리 이제 행정에서도 더 고강도 대책을 하지 않으면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육을 좀 밀집도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장 밖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광범위한 어떤 소독이라든가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AI 확산 차단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00년 전 분청사기의 본향이었던 무안이 우리나라 도자 중심지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후대 도공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현대 사기로의 변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투박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멋을 품고 있는 분청사기. 600년 전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사이에 번성했던 우리 고유의 대표 도자기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서 가장 짧게 유행했다 사라졌지만 조선 분청사기에 대한 해외 평가는 달랐습니다.
물론 미학적인 측면에서 분청사기가 높게 평가되는 건 아마도 그러한 비정형적인 자연스러운 맛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번과 귀할 기법으로 대표되는 분청사기 제작 기술은 후대 명장에 이어져 독창적인 도자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도자의 질감을 살린 도화, 현대적인 조각과 공예 기술이 옛 도자기를 만나 도조라는 색다른 예술도 만들어졌습니다. 분청 자체의 그 상징성이 자유분방함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어떤 도자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분청사기의 맥이 흐르는 무안은 현대 생활자기의 최대 생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첨단 기능성 제품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료 생산부터 석고형에 이를 것까지 일관 체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무안 도자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자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자 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의 도자 산업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오른손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타이거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27살 아도니스 메디나와 총액 63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나는 지난해 뉴욕 매치에서 뛴 것을 포함해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19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을 뛰는 동안 평균 자책점 3.8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오른손 투수로 교체하고 양현종, 이의리 등 두 왼손 투수 등과 함께 내년 시즌 선발 투수진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 협력업체협의회는 오늘 목포 MBC를 찾아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김용환 회장 등 현대사무중공업 협력업체협의회 회원 등이 함께했으며 성금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남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한반도 북쪽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이 발달돼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14일 새벽에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2023 전국체전 개회식과 폐막식 총감독으로 박명성 연출가를 위촉했습니다. 박명성 총감독은 해남 출신으로 40년간 무대 연출을 맡았으며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2017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식 총감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총감독 위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장애인체전이 끝나는 11월까지 11개월입니다. 제21대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신왕식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신왕식 신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오늘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치동물원에선 고미와 송강이 낳은 새끼 별이도 분양받아 기르고 있어 3년 만에 부모 자식견이 상봉하게 됐고 일반인 관람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풍산계의 고미와 송강은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최근 정부에 반환해 경북대 동물병원에서 지내왔습니다. 해남군은 한우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도매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관리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한우 농가들의 송아지와 번식용 암소 추가 입식 자제와 사육 중인 암소 감축 등 자율적 사육 규모 조절을 당부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한우 사육 마리수는 이달 현재 356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 연말에는 358만 마리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산쌀을 원료로 한 전남의 독특한 가공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딸기 찹쌀떡, 장흥 오곡 누룽지차, 담양 쌀 맥주 등 우리 쌀과 지역 특산물을 융합해 만든 가공식품들로 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